비즈니스의 품격, 제품의 진심. 글리코다운. 혈당 케어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미리미리입니다. 혈당은 높아지지 않게 미리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잘 몰랐었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꼭 필요했던 혈당 케어. 오늘부터 매일매일 건강하게 챙기시라는 마음으로 뉴트리라이트가 오랜 시간 연구하여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뉴트리라이트 글리코다운. 글리코다운은 100% 프리미엄 인도산 바나바 잎 추출물만을 주 원료로 사용합니다. 바나바 잎 추출물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죠. 거기에다 6종의 멀티비타민 미네랄까지 꼼꼼한 포뮬러로 설계되었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로 스마트한 혈당 케어 습관을 미리미리 챙겨드리는 것. 글리코다운의 진심입니다. 글리코다운.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김영미입니다. 우리 그 사회자님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아미 사업을 통해서 저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거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오늘 올라오면서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제가 잠시 시내를 걸어서 잠시 뭔가 구매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왜 이리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지 했더니 2월이다 보니까 중졸, 초졸 다 졸업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한 15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정말 어리고 애틋한 모습으로 저렇게 학교 졸업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도 아메이 속에서 이렇게 지내온 시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 요즘 분초 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쪼개서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 파트너가 저희 울산 OM까지 이렇게 저를 태워줘서 좀 편안하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이면 설날입니다. 설인데 설레이는 날이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나? 우리는 설레이나?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참 어릴 때는 설레였죠. 한참 그래도 젊은 어린 시절에는 설레이는 설날이었는데 지금은 설레이는 설날이라기보다는 좀 쉬는 설날입니다. 요즘은 저는. 그래서 참 기대가 많이 되고 요즘 또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또 남편과 함께 이제 사위죠. 사위가 또 집에 온다라고 하니까 또 음식 장만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한 해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제 스폰서님이 자녀를 결혼시키는 결혼식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 스폰서님이 너무 예쁜 모습으로 정말 하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하객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속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웬일일까? 많은 가족들도 다 알게 되고 알고 또 다른 어떤 초대된 많은 지인들 또 이글드림의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속에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었어요. 그 속에서 정말 저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아메를 시작하기 전에 만났던 저희 어떤 지인들도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우리 스폰서님이 건지수 양을 이렇게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에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보낼 때가 있었지만 참 저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들이 괌에서 우리 애들이랑 여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훌쩍 커서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속에서 하객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왔었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직접 아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저기 울산에 가면 그 아파트 이름이 전원 아파트라고 했어요. 네, 대나무 숲 있는 그 옆에 거기서 제가 살 때 4층에 살았는데 6층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때 저는 상신이 엄마라고 부르고 상신이 엄마는 수성이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였었어요. 그러면서 그 6층에 제가 놀러 이제 불러서 갔는데 지금의 저희 스폰서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거기서 저는 아메이를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던 저희 어떤 옛날 시간들이 쭉 흐르면서 그 상신이 엄마를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 속에 이런 문화 속에 또 이렇게 제가 성장해서 이 속에서 그분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이제 그분은 그때 이제 지금도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지만 얼쭉 교장이라고 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교장이 될 점에 일에 있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메이 회원을 그분은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를 바로 우리 스폰서님한테 연결을 바로 해주고 그분은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걸로 얼마나 용납도 하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그룹을 그분은 잘 이제 지금은 알죠. 스폰서님의 어떤 모습 사는 모습을 보고 저희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큰지를 지금은 아는데 지금도 이제 교직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선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모습으로 30년 가까이가 됐죠. 저희들이 안지가 그렇게 됐고 이제 그분은 지금 교장의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그분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앞으로 한 30년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켜보고 저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정말 제가 그때 아메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얼마나 정말 저에겐 축복이었는지 복 있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아메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참 하면서 참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아이가 어렸고 남편은 사업을 독려하지 않았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은 이제 방송국에서 만났었습니다. 근데 MBC라는 방송국에서 만나가지고 저는 진주, 남편은 울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말 부부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해서 제가 둘째 육아를 하면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뭔가를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 6개월을 애를 키우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제 생활이 애를 키우는 것만으로 이렇게 제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었을 때 우리 스폰서님을 우리 아파트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애를 다 데리고 왔었어요. 업고 걸리고.
그렇게 와서 제 애들하고 비슷하니까 약간의 어떤 뭐 그냥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긴 했지만 아메이를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근데 그분이 그래도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부산에 OM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때 울산에 아무것도 없을 때였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이 사업 설명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우리는 부산까지 가서 듣게 되었던. 근데 그런데도 제가 부산까지 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 나섰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스폰서님이 지금은 저한테 귀인으로 이렇게 저의 어떤 삶 속에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메가 큰 줄을 몰랐기 때문에 부산까지 가는 거를 그냥 친구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입장으로 제가 따라 나섰던 것 뿐인데 이제 가서 저는 비전을 봐버린 거죠. 아메의 비전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봐버리고 나니까 다시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거를 가슴에 안고 가슴이 설레이고 정말 이걸 어떻게 내가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지만 제가 제 삶의 나침판을 발견한 느낌이었었어요. 이 속에서 정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정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육관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속에서 뭔가 다 자리가 잡혀지고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돈을 떠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서 이 자리에 오는 걸 절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전 속에 내가 매달 이제 그 아이 때문에 이제 제가 육아를 하고 있었지만 직장을 다시 가지 않아도 이 속에서 들어오는 매달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수입이 매달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직장 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교육 쪽으로 제가 학교 교사로 이렇게 아니면 또 임용 고시를 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쪽으로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어떤 게 나을지 굉장히 제가 지금 뭐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였었거든요. 그럴 때 아메의 어떤 설명을 듣고 비전을 봐버리고 나니까 선이 딱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형님 부부가 다 부부 교사였고 아버님이 교장이었었고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다 교육계에 다 계셨기 때문에 저를 어찌하면 그쪽으로 제가 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도 있었지만 그 길보다는 아메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을 저는 부산에서 봐버렸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멋진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꿈을 꾸었죠. 그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저는 서는 거를 그때 꿈꿨던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메이를 만난다는 것이 참 어떤 길을 열어줄지 이제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친정 엄마가 혼자였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친정을 돌아보면 굉장히 제가 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친정 쪽에 늘 마음이 쓰였고 제 용돈 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는 시간들도 제가 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됐고 이런 어떤 결핍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와이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속에 들어와 보면 저는 OM을 듣는 거, 미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늘 부족했기 때문에 채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채워서 가득 채우고 나면 넘쳐나서 뭔가가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디를 가도 저는 노트와 필기도구를 늘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게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아마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제 스스로가 뭔가를 배우고 채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가장 큰 관건은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될 수 있을까? 저분들처럼 하는 거기서
정말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텐코아이잖아요. 텐코아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텐코아라는 건 없어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음원 테이프 듣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를 계속 지탱해 줄 수 있는 끈이 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아미였고요. 요즘 신문을 보면 모든 게 다 AI에 대한 2023년도에는 챗 GPT가 가두였지만 2024년에는 AI에 의해서 많은 로봇들이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비서 나의 데이터를 다 학습이라 하죠. 딥러닝 학습을 해서 그 AI 비스가 나오게 되지면은 내 어떤 적성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향까지 다 갖고 드러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로봇 택시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한 30년 전에 이 드론 같은 거를 저는 상상을 했었어요. 저 스스로. 뭐 이런 드론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제 울산에 있었고 이제 친정은 진주였는데 저는 가장 힘든 게 음식이었거든요. 음식 만들기가 잘 안 됐거든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좀 반찬 좀 해가지고 엄마가 바로바로 좀 보내주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근데 그게 뭐 버스 보내면 제가 받으러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 걸 다 못했는데 뭔가 이게 탁 날아서 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했던 게 그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저렇게 드론이라든지 로봇 택시들이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환경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인공지능이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고 도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뭐 약도 드론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앨런 머스크가 미국에서 이제 인간의 뇌에 칩을 넣는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사실은 우리의 농경 시대 3,000년 그리고 또 산업화 시대 한 300년 그러면서 계속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30년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짧아지게 계속해서 뭔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평균 연령이 100세라고 하잖아요. 100세 정도 된다면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50년일 수도 있고 6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많은 거를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참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한국암에서 만든 자료인데 저기에 만약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에너지가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 시대인데 기계는 엄청 발달을 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명도 보면 지금은 83.6세라고 하지만 100세 수명을 내다보고 있고 120세도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희망 연령이 72.9세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70세까지도 일을 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없는 한 3, 40년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다들 해야 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직업은 계속 우리 이제 보면 기업의 평균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예전에는 90년, 뭐 45년, 20년, 30년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15년 정도의 기업이 평균 수명이고 앞으로 2027년엔 12년 정도 더 줄어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 해도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는 시대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니까 적응하기도 바쁘고 굉장히 바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AI에게 뺏기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래 2024년도 소비자 트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호모 프롬포트라고 프롬포트라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하죠. 프롬포트가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방송국에도 보면 강의를 할 때 앞에 이 화면처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걸 프롬포트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프롬포트처럼 우리가 인간이 그 왜 그 직접 뭔가 이제 활용 점정이라는 이 부분을 갖고 표현을 했는데 그 용의 눈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살아있는 그림, 느낌 그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로봇이 아무리 흉내 낸다고 해도 그런 어떤 흉내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생성 AI를 우리는 활용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 코틀러 우리 마케팅의 아버지죠. 이분께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해보시는 많은 분들은 관계 비즈니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본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먼 투 휴먼 비즈니스라는 그죠.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근데 어찌 보면은 감정 경영 이런 부분을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아메이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AI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고유의 역량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 분당에서 제가 그 김상균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됐는데 있는데 기술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로봇이 다 대체할 수는 있으나 인간의 관계를 제대로 대체할 수 있지는 못하다라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에 변화를 해야 할 것인가?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얘기는 혁명 시대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였고 2000년도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인터넷에 의해서 시대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많이 두렵기도 하겠죠. 두렵지만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거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도 알아보는 입장에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미래를 보는 상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삶은 흐른다는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님이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표현을 해주니까 참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과 옛날 습관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의 패턴을 예전 그대로 계속 하다 보면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계속 이거 앞에 현상 유지만 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변화에 담대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요즘 퓨처 셀프가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하도 소개를 많이 해서 저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어봤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프로이트라든지 그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를 지으신 아들러 심리학자 이런 분들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 거에 따라서 내 상태, 내 행동이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 이제 작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내 행동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3년 뒤에 5년 뒤에 나의 어떤 목표, 나의 계획, 나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내 행동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나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노력을 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이 책을 권했어요. 아직 다 안 읽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책이 말해주는 거 미래에 대한 어떤 얘기인 거잖아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핵심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뭔가 직업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하고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딸이 이제 우리가 조금 1년 계획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서 뭔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신년이니까 해보자 하면서 딸이 딱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자기를 객관화시켜 가지고 뭔가 이제 나의 어떤 수치를 해서 미래 준비를 하는데 목표를 정확하게 그려 나가는 일들을
참 우리 그래도 누나 3살 위에 누나라고 아들 남동생을 굉장히 사랑하고 남동생 굉장히 좀 챙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게 딸이 있어서 아들을 맡기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쉬웠던 것 같고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아들 이 남동생은 누나를 굉장히 신봉합니다. 그래서 누나가 오라 하면 오고 어쨌든 해라 하면 하고 적고 다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정말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쭉 적어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들을 저희 한번 가져봤는데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더 세세하게 적어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미래 준비 우리 어떤 기업과 해야 할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저는 아메 사업을 이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일을 만나고 너무 뭐 어떤 다른 일도 곁눈질로 보지도 않았었던 이유가 회사가 역사가 일단 오래되었어요. 일단 많은 기업들이 평균 수명이 20년이 채 안 되는 평균입니다. 그런데 아메는 이미 65년 올해 65년 5수년이죠. 되었고 뉴트리라이트는 90년이 되었어요. 이런 회사와 파트너가 되어서 동업을 한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회사와 동업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파트너가 되어 있다는 거는 대단한 자부심인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자부심으로 정말 남편이 이 사업을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는 소리를 했을 때 일반적인 방송국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 회사와 이 회사를 비교를 했더니 되게 기분이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회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은 역사에서도 이미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짐 콜린스라는 이분은 정말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거잖아요. 지속 성장하는 기업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보존하지만 전략과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얘기한 대로 아메라는 회사는 60년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메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또 시대를 이끄는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생하는 기업과 우리 원포원 제품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짜 계속 역사의 어떤 그 힘을 실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인 거죠. 저도 이제 아메이 회사의 철학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제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메이 기업 이념은 독자적인 자영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아메이를 결정한 이유가 저는 이거였었거든요. 제가 기회가 없었고 그냥 열심히는 살았어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고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저에게 뭔가 이런 어떤 빛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냥 막 꾸역꾸역 헤쳐나가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보장은 아닙니다. 제공을 한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정말로 가슴이 설레였거든요. 가슴이 설레이면서 정말 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저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아메 기업이 너무 좋았고요. 이게 또 사실은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처음에 저는 뭐 크게는 처음에 안 와닿았어요. 근데 아메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또 혁신을 하는 가운데서도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기본은 잃지 않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아메 회사의 어떤 이 기본 사람 중심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리더 중심에 그리고 우리 사업자 중심에 이런 어떤 기준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은 세계 1위의 직접 판매 기업 회사가 되었는데 세계 1위 직접 판매이고 전 세계 물류 생산 이런 게 15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브스 선정 100대 기업 중에서 53등 3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회사와 내가 파트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잖아요. 회사의 크기, 회사의 입지, 그리고 나하고의 관계 이 부분을 곰곰이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출한 나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 이런 기업이 우리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내가 내밀었던 건 아니죠. 회사가 이미 공유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오신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뉴트리라이트의 핵심적인 연구 활동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더블엑스 최고의 제품이잖아요. 하나만 먹으라 하면 더블엑스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전달 많이 하시는데 정말 최고의 제품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식물 영양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비타민과 미네랄은 시중에 많아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식물 영양소를 이 회사는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유기농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담고 여러 가지 밑에도 보면 자연의 19가지의 식물들을 고스란히 그 속에서 식물 영양소를 추출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먹음으로 해서 DNA까지 연구를 해서 DNA 손상을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권위인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표지에 논문으로 실릴 정도면요, 이건 대단한 거라고 하거든요.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잡지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잡지가 아닌 거죠. 학술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연구를 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알려지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희도 유산균은 했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안에 어떤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는 최근에 한 1, 2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 사실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 자가 면역 질환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그냥 약에 의존해서 그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장내에 다양성을 올린다는 거. 다양성을 올려가지고 그 다양성을 올려서 그 이 자가 질환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양성으로 우리가 장내 다양성을 올려가지고 올릴 수 있는 이 특허를 받은 거는 유일하게 HM이라는 회사인데 아메하고 20년 독점이라는 거죠. 이 어떤 20년 독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중에 마이크로바이옴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고도 다 보면 우리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비타민 C를 넣었어. 뭐 비타민 뭐를 넣었어. 이러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양성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우리가 특허에 대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다는 거죠. 확인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만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솔루션. 이게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한테 적합한 솔루션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특별한 부분인 거죠. 사실 이 보시면은 한 그 6개의 어떤 균주로 40개의 배합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6개 배합 선정을 한 이후에 한국인의 어떤 생활에 샘플에 맞게 해가지고 9,000건 정도를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나 안에 맞는 기반을 딱 만들어내는 거. 정말 나에게 맞는 마이크로바이옴. 저는 이제 오븐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었었거든요. 한 2년 가까이를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2번으로 바뀐 지가 6개월 전이었어서 제가 한 6개월 전에 여기서 강의를 했을 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여주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저는 지금 아침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한 번도 안 깬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3시간 자고 일어나고 한 2시간 자고도 일어나고 중간중간에 한 2번 정도를 깨는 일이 대부분이었었는데 푹 숙면을 하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니까 제가 수면의 어떤 질이 낮더라고요.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굿슬립을 요즘 먹기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넘었죠. 6개월 정도 됐는 것 같네요. 6개월 정도로 꾸준하게 매일 그 시간에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파트너도 그거를 경험을 하고 얘기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먹어내니까 이제 이분을 바꾼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잠이 굿슬립을 통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아침 일어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안 깬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는 진짜 요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심지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면 앞으로 걸릴 질병이
질병에 대해서도 미리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상태라면 3년 뒤에는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70%에 이른다라는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관리해서 미래의 질병까지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죠. 3년 뒤에 일어날 나의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나에 맞는 집중 유산균을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완전 기반이 되어서 지금 우리 웰니스 플랫폼이 뉴트리에서 준비가 되어서 지금 그로잉 랩은 이미 하고 있잖아. 아이들 통해서 지금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 이제 제대로 키뿐만이 아니라 네, 전반적인 건강까지 다 이제 체크해 주는 부분이고 마이 웰니스 랩도 이번 4월에 출시가 되는데 3월이 되면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6개월 전에 제가 이 경험을 했죠. 하고 나서 저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데이터는 저는 A, B, C 등급 중에서 A 등급은 아니더라고요. B 등급까지 갔는데 저희 만성 질환과 저희 어떤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이 부분들이 71점 정도가 나왔어요. 71점 정도가 나왔는데 저의 나이가 보니까 지금 저 나이보다도 8살 아래인 그래도 정말 어린 나이로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건강의 성적표를 받을 때가 제일 설레고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정말 건강만 하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기 때문에 건강만 허락해 달라고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노화 속도도 우리 보시면은 1위 평균인데 0.86이에요. 뭐 이보다 더 0.7 얼마 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의 건강 신호등까지 나온다는 거 너무나 참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부분을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4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서 지금 회원 관리 잘 해놔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왜 넣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시드니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녁에 그 인천에서 강양에서 부산까지 이래 들어오는 부산까지 입성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제 시드니는 시드니는 한 4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기온이 굉장히 높은 상태까지 있다가 마이너스 10도인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옷을 두껍게 입긴 했지만 이게 조금 저녁에 제가 이렇게 옮기는 시간에 조금 헉헉거리면서 좀 이게 뛰었던 게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목이 확 잡혀지는 게 제가 좀 기관지가 약하거든요. 감기가 탁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감기를 또 병원에 가면 제가 항생제 처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기도 하지만 감기가 질기고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항생제 내성이 요즘 굉장히 유행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많은 분들이 우리 바이러스 감기는요 항생제로 치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근데 병원 우리나라만큼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항생제를 많이 먹다 보면 내성이 걸려서 정말 다음에 다른 어떤 항생제 처방을 받아도 이게 말을 안 들을 수 있고 수술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되도록이면 안 맞고 안 먹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우리 프로폴리스라는 이 제품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프로폴리스를 제가 한 3시간 만에 하나씩을 계속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더 진전돼야 될 어떤 그 목감기에서 진전돼야 될 부분들이 진전이 안 되고 목에서 딱 끝이 나고 완전히 해결이 다 되었거든요. 프로폴리스 전달을 제가 좀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파트너한테 그냥 무조건 하나씩 줍니다. 주면서 처음에는 이 맛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걸 왜 먹으라고 프로폴리스를 잘 안 먹다가 먹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편안하게 잘 먹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갔다 오면 균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핸드백에 하나씩 넣어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건강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은 워낙 많이 나오죠. 전에도 이 기사들이 나왔었고 성장기 아이들을 위해서 잘 이제 관리를 하는 어떤 웰리스 플랫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엊그제 나왔더라고요. 헬스 앤 웰리스 강좌, 도약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부분인 거죠. 예전에 아메이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그런 게 윤리 경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에 정수기가 들어오더라도 일찍 안 들어오고요. 항상 뒤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좀 미리 나와서 다른 분들 정수기 쓰기 전에 좀 우리 정수기를 얘기하면 좋을 텐데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격적으로. 이제 건강 쪽으로 헬스 앤 웰리스 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세제 회사가 아니라 헬스 앤 웰리스의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이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기업을 지금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서 맞이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언론 공격을 받을 때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언론 플레이를 그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서 97년도 그때 언론 플레이 아메이를 완전 공격을 했거든요. 아메이가 이 땅에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 정도로 대기업이 행포를 부렸죠. 언론하고 이렇게 손잡아가지고. 그럴 때 저희들은 제품 하나를 믿고 쓰는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력으로 아메이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는 언론에서 아메이를 이렇게 많이 부추겨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아메이를 못한다는 거는 답이 없는 거죠. 정말 이런 내용을 갖다 들이대기만 해도 그 많은 분들이 이 내용으로 그냥 함께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화장품도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고스란히 화장품에 담았습니다. 제가 바르는 립스틱에도 이게 식물 원료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바르는 모든 제품들 속에 다 이렇게 식물 원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 너무나 대단한 거죠. 정말 이게 그 치아시드라는 걸 제가 시드니 갔을 때 앞에 그 제가 조식을 하면서 그 치아시드가 나오더라고요. 화이트 치아시드가 아니고 약간 재색이었었어요. 그거를 야채 샐러드에 그때 지중해식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뿌려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치아시드를 잘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그런데 지금 화이트 치아시드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게 또 이렇게 차단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화장품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먹는 걸 바른다는 거잖아요.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정말 모든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스킨 뉴트리션 슬핑 마스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나올 예정인데 밤에 잠든 사이에 내 피부의 건강을 챙겨주고 보습력이 훨씬 더 많이 좋아져가지고 또 특히나 저기는 식물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허브의 어떤 향이 있어요. 그 향을 저녁에 딱 바르고 나면 잠도 그냥 스르륵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항상 저는 저거를 늘 바르고 잡니다. 어쨌든 혹시 또 저녁에 세안을 하고 아무것도 바르기 싫다 싶으면 이거 하나만 발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이렇게 글리스트, G&H, 세티니커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헤어 볼륨이 머리 손질을 조금 하긴 했지만 제가 M자로 살짝 이렇게 좀 탈모가 들어가고 있었던 나이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 친정 이모하고 보면 늘 머리 숱이 없어갖고 안에 막 흔히 보이는 그게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까 늘 고민하고 일찍부터 저는 아메 샴푸를 썼습니다. 샴푸가 그때 다른 시중에 거 3,000원 할 때 우리 거 18,000원 했었거든요. 18,000원, 16,000원? 하지 그 정도로 굉장히 고급 원료를 갖고 쓴다라는 거 그걸 저는 헤어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우리 L400이 나오고 나서 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조카한테 조카가 아니네. 사촌 이종 사촌 동생이네요. 40대인데 아주 총각입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 총각이 머리가 헐비네. 이제 자기 우리 이모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저거를 얘기했더니 나도 한번 써보겠다라고 해서 풀 세트를 다 준비해 갖고 갖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쯤 됐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우리 주변에도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스프링, 아메이킨, 아메홈, 정말 우리 뭐 생활 속에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카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성 뭐라 그러죠? 보상 판매를 하죠. 보상 판매를 하고 그리고 또 아메킨 같은 경우도 새로 나왔죠. 새로 나오는데 여기도 보상 판매를 합니다. 하는데 시중 그전에 쓰던 것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304 스텐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316 Ti라고 나왔습니다. 316 스텐 보면 304보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거든요. 원래 비싸고 근데 다루기 힘든 이런 가공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쉽게 또 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갖고 참 귀한 부분이라서 시중에 보면 세일모로 나오는 데 있잖아요. 우리 거하고 다를 거 없어요. 그 저희들은 316 앞에 TI 티타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몰리브덴하고. 네, 그래서 시중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나왔는데도 풀 세트로 하면 어찌 보면 10분의 1 가격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그 가격으로 지금 성부를 걸 수 있는 너무나 정말 우리 크라운 세트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게 100만 원대인 거잖아요. 이게 정말 그 세일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10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올 거는 NSF 인증까지도 받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인덕션 그동안 저는 좀 무겁다는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이트로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서 주방이 더 환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능 부분이 더 좋게 나온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이 상생 전략. 뭐 원포원 제품들은 엄청나게 많죠. 원포원 제품들이 사실은 한국 아메이가 다시 일어설 정말 제대로 IMF 이후에 그리고 또 많이 힘들어서 언론 플레이 이후에 일어설 수 있었던 부분이 원포원이었거든요. 원포원이 없었다 그러면은 정말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제품, 아메이 제품 한 개, 국내 제품 한 개를 런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던 게 지금 우수한 국내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도입을 했고 링크했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 아메이 K 뷰티라고 알죠? K 뷰티 우리 아메이 제품도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메이 로고를 달고 전 세계에 나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너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 중에는 제가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이게 발사믹 식초를 전달을 너무 잘 하더라고요. 발사믹 식초가 그 포도 인베이토인가 인베이토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그렇던데 3년 동안 숙성을 한 포도도 7종의 어떤 엄선된 포도들만 가지고 3년을 숙성시켜서 나온 거를 저희들 제품에 올렸더라고요. 그 제품으로 정말 제가 이제 예전에 이탈리아 로마를 갔을 때 거기서 이탈리아에서 20년짜리 발사믹을 사서 와봤거든요. 30년짜리도 사왔고 그랬는데 굉장히 걸쭉하고 그레이드가 높아요. 이게 농도가 높아서 잘 안 떨어질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3년인데도 어떤 우리가 세팅하면서 왜 호텔에 가면 예쁘게 나오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예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스 따로 만들지 않아도 샐러드에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 가격도 괜찮아요. 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달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 준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근에 보니까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이 오프라인을 추월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인점도 사실은 이제 편의점에 이제 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편의점보다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시중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저도 요즘
야채를 구매하는 것도 다 쿠팡에서 하고 컬리에서 하고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듯이 아메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는 옛날에는 할인점 위주의 생각으로 딱 고쳐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다가서는 부분들이 그 고정관념을 바꾸는 시간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열려버렸어요. 이게 추월했다는 거는 생각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이트를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밤에 우리가 파자마를 입고도 잠자는 동안에도 주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 이 유통 방식은 뭐 아메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조, 도매, 소매, 소비자한테 이렇게 유통 경로를 옛날엔 다 거치면서 우리에게 와서 중간 제조, 도매, 소매상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갔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구매, 직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 중간 도매, 소매상들이 가져가는 이유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획기적인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아메를 들었을 때 이 내용에서 내가 저 중간상을 역할을 대신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ABO가 또 그 중간상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구나.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속에 수입의 원천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도매 소매상에서 가져가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인 거죠. 특히나 혜택은 여러 가지로 많지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그리고 또 스마트 오더로 우리가 뭐 더블엑스부터 여러 가지를 구매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고 또 스마트 오더의 혜택이 2년 동안 지속을 한다 그러면 27만 5천 원 정도의 혜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처음에 너무나 참 기뻤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시작을 하고 보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이 저는 직장에서 늘 봤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제 월급이 위에 있는 상사를 추월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아메이 마케팅 자체는 내가 열심히 하면 위를 추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나의 어떤 역량, 내가 일하는 시간, 내가 어떤 일의 양을 늘리면서도 얼마든 내 수입을 추월하고 늘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수입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 언제든지 내가 노력한 만큼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에 있는 옛날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제는 사고를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브론즈 빌드가 되지면은 한 달에 월 한 70에서 한 150 정도가 되는데 나로부터 한 9% 하는 사람 한 세 그룹 정도만 있는다면 충분히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브론즈 빌드가 되면 이 세 개 정도 레그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는 기본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브론즈 빌드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SP가 되고 파운드스 플래티늄이 되지면 한 달에 원래 한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이게 밑에 파트너를 15% 브론즈 빌드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내 사업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내 파트너를 돕는 일이고 또 파트너가 다 자기의 어떤 파트너를 돕게 만드는 일인 거죠. 이제 올해가 아니고 내년 2025년부터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첫 뉴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러니까 이렇게 뉴 파운더스 플래티늄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수입은 4,500 이상. 이 정도면 연봉이 적은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한 달에 매달 받는 보너스도 중요하지만 연말 보너스 참 그게 값지거든요. 기대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게 하고요. 2차 보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1,000만 점을 해봤어. 그럼 1,000만 점을 해보고 나서 내 파트너를 아까 돕는 거라. 파트너가 한 달에 200, 300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도와주고 나면 리더십 보너스로 6%를 나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돕는 것도 있지만 내 파트너가 또 자기의 파트너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돕고 내가 도와주고 돕는 거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아메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나를 도와서 뭘 하면 너한테 좋아지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 게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내거를 200만 원 정도 벌게 도와주면 100만 원의 소득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200 정도를 벌게끔 도와주면 당신한테는 100만 원이라는 인쇄 소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 개념으로 이 사업을 풀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내가 계속 돕는다는 말만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 보너스의 개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아메의 꽃은 2차 보너스입니다. 내가 제대로 돕고 여기에서 안정적인 인쇄적인 소득이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 이게 2개 되면 사파이어고 200만 원 정도 되겠죠. 3개 레거가 내지면은 2차 보너스만 이게 300 정도가 되겠죠. 에메랄드가 되고 그리고 6레거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6레거에 100만 원씩 600만 원. 그 기본적으로 2차 보너스만 그렇습니다. 1차 보너스 따로 있고 2차 보너스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3차 보너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보너스 종류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 이제 나로 인해서 내가 먼저 했다고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하의 파트너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2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 300, 500을 벌고 싶은 사람,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사람 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벌고 싶은 사람은 더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수입을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아메 사업은 시스템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시스템을 이해를 해버리고 소화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이 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이런 동그라미가 커져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도움을 주는 일이다라는 개념, 기회를 주는 일인데 당신이 그 도움을 줄 수 있고 당신이 그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 아메이를 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9% 하면은 이 스폰서 12% 하는 거 아니야? 이 계산을 지금 하고 있으면 아직 아메이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제대로 모르는 거고요. 내가 한 만큼에 대한 걸 내가 받아가는 거구나. 그 위에 스폰서는 자기가 한 만큼을 받아가겠지. 근데 사이드가 없으면은 파트너가 9% 하면은 스폰서도 9%이겠죠. 사이드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본인의 어떤 썬 부분들 합해서 이게 있으니까 1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각자의 자기 역량, 노력만큼 가져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오해가 없고 편견이 없고 내 사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의 그림이 더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말 평생 여행 친구, 저는 이제 저의 스폰서하고 여행만 가면 항상 너무 좋은 게 이게 벌써 한 25년간을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여행지에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여행 친구가 되어 있는 거죠. 평생 여행 친구인 거죠. 내가 여행 갈 때 늘 빠짐없이 함께 계시는 분, 여행 친구. 스폰서님도 마찬가지 제가 여행 친구가 되겠죠. 그런 친구를 만들어 나가고 키워 나가는 사업이다. 라고 여행을 간 만큼 여행을 가신다는 거는 소득도 그만큼 따라 올라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글드림의 이 8가지 시스템을 정확하게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OM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음에 DBC를 정확하게 수료하시고 그 수료한 만큼 그 다음에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거기서 만들어서 BBS, 이글 코어 스쿨 그리고 또 에메랄드 스쿨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 토대, 이 환경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은 50%만 되어도 이 환경에서 그걸 만들어줍니다.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사람을 100% 내가 케어하고 100% 팔로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그걸 다 50%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 50%만 있어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비전 보너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설레이고 이 비전 보너스는요 6년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또 6년을 한 번 더 하면 12년 동안 지금 뭐 플래티늄이든 SP든 3%든
누구든지 지금부터 도전해 갖고 정말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세레거 정도의 아직 그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세레거 정도가 탄탄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있는 분들은 다른 다이아몬드로서 성장하신 분보다 그냥 세레거가 없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보너스를 더 많이 받아간다라는 거.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갈 때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의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정확하게 만들어 가도 다음에 다이아몬드 갔을 때 비전 보너스는 더 준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메이와 함께 저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메이는 원래 나의 모습에서 제가 건강을 많이 찾았습니다. 제가 30 초반에 아메이를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운동도 잘했거든요. 제가 뭐 못하는 게 등산대회도 나가고 골프 골프는 최근에 이제 열심히 하지만은 여러 가지 운동들을 너무나 잘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는 내가 원래 기초 체력이 좋잖아 하면서 운동을 안 했었어요. 근데 40이 되니까 몸이 딱 달라지면서 아메에서 계속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운동하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제 건강 자체가 엄청 좋아졌고요. 건강해야 매력 자산이 나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서 매력을 찾기가 좀 힘들죠. 매력 자산이 만들어지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경제 자산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플랜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울산 여기 그 인권 마라톤 대회입니다. 인건이 아니고 인권 마라톤 대회. 저는 우리 스폰서님 이름인 줄 알고 처음에 잘못 올려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제가 우리 여기 파트너 한 분하고 또 이 세 분이서 맨 앞줄에 서 있는데 저기에 노란 모자 쓰고 저는 우리 파트너하고 하여튼 그래 제가 이 마라톤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프 마라톤이면 21km잖아요. 42.19에 21km를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파트너가 10년을 달리기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계속 10년 되는 이 해마다 10년 이렇게 해마다 저한테 얘기를 마라톤 같이 하자. 혼자 달리기 너무 그렇다. 맨날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날은 제가 도저히 거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날 바로 신청을 해버리고 한 달이 딱 남았어요. 한 달 남은 동안에 일주일에 제가 10km씩을 뛰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10km씩을 뛰는 연습을 시민공원에 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뒤에 21km는 또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진짜 괜히 했나. 중간에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도 되었지만 페이스메이커로 제 파트너가 먼저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따라만 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우리 파트너가 안내해 준 대로 제가 꾸준히 갔더니 우리 세 명이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우리 파트너는 저보다 한 20분 늦게 들어왔어요. 아주 시간을 넘겨가지고 완전 짧을 뻔했는데 그래도 메달을 주더라고요. 그래 정말 이게 정말 그 만나는 장면이 너무 멋지죠. 그래서 저 사진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도 메달을 받고 정말 건강 자산을 얻었습니다. 아메이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바르고 또 운동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생활이 그냥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이게 조카예요. 조카가 뉴질랜드 마운트 후크라는 가서 이 절경 앞에서 사진 찍은데 인생샷을 하나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너무 멋지다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기 가본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희들은 헬기를 타고 그 빙산을 이렇게 쭉 돌았던 적이 있어요, 뉴질랜드에. 그러면서 같은 곳인데 저희들이 갔다 온 곳이라서 제가 가만히 이 친구를 생각을 해봐서 저희들은 이제 요 헬기를 타고 계곡에 내려서 헬기를 세우더라고 계곡에. 그래가지고 와인을 쫙 한 잔씩을 또 따라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와인을 딱 그때 한 잔 마시면서 정말 여기서 와인은 또 맛이 또 다르구나 하면서 정말 멋진 시간들이었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순해요. 제가 우리 시집이 아니고 친정 식구들이 조금 굉장히 안떼다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쉽게 외국으로 이렇게 혼자 나가고 그러지 못하거든. 우리 혼자 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자가 혼자서 저렇게 혼자 갔지?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1년이 됐어요.
지금 한 2년 차가 다 돼 가는데 거기서 이제 워킹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데리고 간 것 같아. 하여튼 그래 갖고 남자친구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저기서 제가 엄마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애를 따라서 간 것 같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렇다면서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얘가 이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넣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폰서님을 저도 귀인처럼 만나게 된 것도 그 귀인이 있었기에 매년 25년 차 여행 친구가 된 것처럼 그런 어떤 만남,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그런 만남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하고 저희들 2022년도는 크로아티아를 갔었고 2023년도엔 시드니 멋진 여행을 합니다. 우리 많은 여행지에 가긴 하지만 많은 분들도 크로아티아를 가고 시드니를 갑니다. 가지만 제가 이 장면들을 넣은 이유는 저희들 한영 파티가 있고 한송 파티가 있거든요. 파티를 2번을 해주거든요. 시드니 때는 이번에 그 런치 파티까지 해가지고 런치 크루즈를 해가지고 3번이나 하게 됐는데 뭐 계속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가보면 그냥 우리가 관광하는 여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저희들에게 정말 격 있는 사람으로 최고의 성지에서 다 해주거든요. 이 장소들이 아무나 갈 수 없는 400년 된 박물관 뭐 이런 데서 막 하거든요.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잔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을 우리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우리는 최고의 파티를 하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행 안에서는. 그래서 최고의 옷을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행은 정말 많은 여행을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본사에서 우리에게 그 맞는 대접을 해주는 그런 여행을 좀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게 지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뉴질랜드 퀸즈타운에서 번지 점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번지 점프가 제가 5분을 실었어요, 사실은. 실었는데 좀 앞에는 좀 자르고 지금 제가 뛰어내릴 예정이에요. 와, 지금 이게 인터넷이 지금 잘 안 터져가지고 지금 잘 안 돼요. 지금 가야 되는데 소리는 안 나네요. 지금 제가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엄청 망설였던 게 저 발목에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난 저거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내가 내 발이 저 발에서 제가 떨어져 버리면 나 완전히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번지 점프 하러 갈 때 저는 단체에서 빠졌어요. 빠졌는데 먼저 하신 우리 이보현 리더님이 저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저 굉장히 안전하다고 몸무게에 딱 맞춰서 묶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염려가 없다라는 그 얘기 듣고 저 혼자 택시 타고 따로 올라갔잖아. 그래 가서 제가 이렇게 뛰어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뛰어내리고 완전히 새처럼 날고 있죠. 너무 멋있죠. 제가 2000년도에 하와이 갔을 때도 저희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밑에 안전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왜 이 그림을 준비를 해봤냐면 여러분들 비전 보너스 앞에 우리가 담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뛰어내리기 전에 아파트 20층 높이거든요. 가장 높은 느낌이 드는 그 위도래요. 그래서 그 밑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걸 해야 내가 말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비전 보너스 앞에 우리가 준비입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엄청 힘들겠죠. 지금 열심히 사업 설명하고 많이 움직여서 보너스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지금 우리가 성공적인 자유기업가의 기본 자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트렌드를 잘 읽어야 하고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될 곳은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 내 과거도 바꾸고 나의 미래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결정한 사람한테 전화하시고 만나시고 플랜을 보여주시는 행동으로 나 앞으로 내 미래는 저렇게 멋지게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